네, 일주일 중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머니왕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주 동안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그래도 파국을 좀 면하기도 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코스피는 유독 좀 힘을 못 썼습니다. 약보합 장을 마쳤죠. 다시 오른 환율이 좀 외국인의 매도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좀 반등세를 잇는데 실패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죠. 다음 주는 어떤 이슈에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시장 흐름 전략들 체크해 봐야 할지 우리 머니왕 위원님들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의 투자 결과도 조금 좋았지 혹은 아쉬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저희가 오늘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 원하신다면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전화 마구마구 주시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토요일에만 돌아오는 꼼꼼한 진단의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또한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되는 샵 0988번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성함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단에 QR코드 보이고 있으실 겁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요.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잠시 후 이 방송이 끝나면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무방에서 조금 더 신랄하게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 나눠주시니까요. 무방의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주제를 한번 볼까요? 이재상 위원님의 무방 주제를 보니까요. 10월도 HK이노엔 자비스로 상한가를 스타트했다. 이제 상한가, 바로 이재상 위원님의 무방 주제니까요. 여러분, 상한가를 포착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잠시 후 무방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수익 여왕 아이린 위원의 무방 주제도 보겠습니다. 박셀의 여왕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죠. 박셀바이오로 엄청난 수익 선물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바 있는데요.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종목을 해결해드린다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궁금증이 많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해결책 찾으러 잠시 후 무방 또한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진짜 여러분, 우리가 머니 왕이 될 시간입니다. 내 계좌 왕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들 지금 털어보겠습니다. 머니 장성민 네, 왕이 되기 위한 방법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종목 고민, 그리고 다음 주 공략주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 이재상 위원과 아이린 위원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먼저 특징주 하나를 잘 분석만 하더라도 한 주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상 위원님, 이번 주 사실 오징어 게임의 여파가 굉장히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예. 관련 종목을 특징주로 한번 볼까요? 요즘에 꼴뚜기 게임이라고 아세요? 꼴뚜기 게임이요? 그건 예. 또 뭐예요? 전혀 못 들으셨죠? 예. 예, 오징어 게임 이제 후속으로 오징어 게임 뭐 2편이 나온다고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K 콘텐츠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앞으로 이제 헐리우드로 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이런 콘텐츠들을 제가 이제 꼴뚜기 게임이라고 일단 우리 선정을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명명하셨군요. 근데 꼴뚜기 게임에 관련된 예. 종목들도 굉장히 움직였지만
일단 덱스터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이제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덱스터는 시각 특수 효과를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 특수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래픽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시각 특수 효과는 모든 영화나 그런 제작품에 대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덱스터라는 회사는 거의 뭐 항상 필요로 하는 그런 제작사에서는 필요로 하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넷플릭스 파트너로도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뭐 쇼박스라든지 버킷 스튜디오가 움직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꼴뚜기 관련주, 꼴뚜기 관련주라고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뭐 거기에 관련된 뭐 NEW라든지 예. 뭐 사마 네트워크라든지 제이 콘텐트리 뭐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같이 움직였고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작 관련된 종목들을 일제히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의 흐름 자체가 시장의 흐름은 안 좋지만 돈의 흐름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특수효과를 나타내주는 덱스터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덱스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섹터들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이 K 콘텐츠들에 대한 부각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이런 제작사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꼴뚜기 게임 관련주라고도 이름 붙여주셨는데요. 덱스터를 통해서 흐름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K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 테마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 잡아봐야 할지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우리 아이린 위원의 특징주는 어떤 걸로 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드린 종목이 한농화성입니다. 네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에 드리고 상한가가 바로 나와 주었는데요. 네. 지속해서 제가 한농화성만 계속 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제 우리 환율이 1,190원대를 올라서면서 굉장히 이제 지수 관련해서 우리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환율이 올라간다면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도가 이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다음 주 네 주를 한 주 본다면은 또 주말에 불확실성이 또 다시 한번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미국에서 이제 미국 관련한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홍콩 관련해서 그 중국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헝다그룹 디폴트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대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 이외의 그룹들이 파산설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 규모가 벌써 이번 해에 150%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부채가. 그래서 각국의 각 그 기업들의 부채를 보면은 2위, 3위, 4위, 5위 해서 부동산 업체들이 부채율이 굉장히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미노처럼 혹시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 이번 한 달 한 가지 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지만 그 외에 중국 관련해서는 불확실성 남아 있으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요점은 좀 우리가 짚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미국 시장 관련해서는 좀 미국 시장이 반등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줬는데 식량물 식물물 국고채가 1.6%대로 이제 또 급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가 11월에 정확히 테이퍼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또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내주까지는 좀 확인하고 가는 스탠스가 맞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한농화성을 보면 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제
바닥에서 14,000원대부터 한농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CIS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미 한 90% 정도 파동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 탄력 있게 또 한 75% 정도 바닥에서 움직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 것이 한농화성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는 무엇을 보셔라? TSI를 보셔라. 그래서 TSI가 급등이 나온다면은 한농화성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보합이 아니 5%에서 한 15% 가까이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습니다. 전고점을 한번 뚫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종가도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TSI가 더 가느냐 그리고 더 치고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한농화성의 움직임도 한 번 더 탄력 있게 뻗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한농화성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14,000원대, 15,000원대, 16,000원대 그리고 심지어 21,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언급해 드린 만큼 좀 끌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데 첫째 자리 앞자리 수가 두 자리인데 첫 번째 자리가 일자다 이러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가 좀 줄어든다 싶으면 2자에서 줄어든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은 2자, 3자 뭐 그렇다 하시면 크게 이제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한농화성 관련해서는 전고체입니다. 우리가 리비안 리비안 팀들이 우리 국내에 방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내주에 있는데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 또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또 자동차 쪽 이달 한 달 자동차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농화성, TSI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농화성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다. 이게 더 치고 나가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크게 수혜받아가는 한농화성의 플레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종목 분석해 봤고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지금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1-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토요일에 진단의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전화가 도착했다고 해서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어떤 네. 종목 살펴볼까요? 극동유화요. 예, 4,990원에 10%예요. 4,990원에 10%. 오, 시청자님 그러면 4,990원에 들어가신 거면 혹시 9월에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오래되셨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날이 있었어요. 응, 9월, 그쵸, 9월. 9월 10, 6일? 9월 며칠이냐. 하여튼 그런데 한참 탁 뛰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그때 상한가 예. 가는 줄 알고 그쵸. 붙잡았는데 그냥 내려왔어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9월 16일에 5,150원까지 시세에 나왔던 날, 예. 그때 진입하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계좌 속에서 파란불로 보이셔서 이게 잘 갈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유가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자, 궁금하실 겁니다.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줘요, 머니왕. 네, 이재상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이거 극동유화를 이제 최근에 사셨는데, 네. 최근에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은 과정에서도 극동유화가 9월 16일 날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에너지 동향이 굉장히 흐름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원자재들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유가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그리고 석탄석도 철강 뭐 석탄도 급등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이런 그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천연가스까지 급등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관련된 그런 원자재가 급등락이 심해지면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동성이. 지금 이제 매수했던 그 타이밍이 조금 안타깝게도 급등했던 날 조금 고점에서 사셨어요. 물론 이런 날 매수가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 지수 자체가 흔들림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고 살짝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수했던 그날보다 그날 저가 이하로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이탈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을 했는데 국제유가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지는 않고 앞으로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이 지구의 상반 지금 우리 뭐라 그러죠? 이 지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다 보니까 이런 유가들이 점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4,99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4,355원, 비중화 1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중요한 건 최근에 수급이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3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여기가 저점이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봐서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단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라인은 대략적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대략 한 4,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4,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종목을 바꾸는 걸 교체해 드리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4,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조금 비중을 더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사신 그 단가 그 부분까지 가면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4,500원 정도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면은 좀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회사 자체는 해마다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잘하신 면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3월 달과 6월 달에 저런 고점을 형성했을 때는 일단 올라가는 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5,5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조정 받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꼭 응원 드릴게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예. 잘 수고가 지내셨어요? 많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우리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비아트론이요. 비아트론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1,900원에 10%예요. 비중은 10%시고 네. 1,900원이라. 자, 그렇다면 시청자님도 최근에 조금 진입하신 걸까요? 아주 조금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뭐 최근은 아니고 예. 조금 됐죠. 그런데 계속 사가지고 흘러내리니까 평단을 낮추신 거예요? 계속 사셔서? 네, 계속 사가지고부터 계속 조금 처음에는 추천거렸는데 주가가요. 나중에 해서 또 이번 장에 그냥 며칠간에 쏙 예, 빠져버리네. 시장이 빠지면서 계속해서 네. 좀 낙폭을 키워갖고 지금 네. 추세가 아래쪽 그래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매수를 해볼까. 지금 추가적으로. 구간에서요? 네. 그러면은 전망이 있다 하면 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전문가님한테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예, 도와주세요, 머니와. 네, 아이리미녀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먼저 동사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동사는 반도체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회사를 볼 때는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주가 차트랑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네. 한번 보시면은 자. 동사에 대해서 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시총이 뭐 1,180억대라 보니까 이제 스몰캡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하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에서 지금 고점이 27,000원대입니다. 근데 벌써 17,000원대, 17,800원을 깨서 17,000원대 머물고 있는 실정인데 자 보니까 주가가 비아트론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가져야지 비아트론이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동사가 이제 중국의 BOA하고도 계약 체결한 이래가 작년에 있고 또 디스플레이도 납품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동사를 가져가야 되는데 정말 잘하신 점은 지수가 이럴 때 사실은 안 가는 섹터에 투자를 하셨는데 비중은 10%라는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9,000원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리면서 9,000원 아래로 딱 빠져주면은 잽싸게 한번 매수를 하셔서 한 20% 정도 실으셔가지고 네. 30%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내 매수가를 낮춰 두신다면은 한 번 반등이 나온다면은 대신에 나는 10%를 손절하는 것이 아깝다 하시면은 그런 전략으로 가시고요. 나는 예. 그것보다는 빨리 매도를 해버리고 싶다 하신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10,000원 초반대까지 올라온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왜냐? 바로 못 갑니다. 이 섹터가 바로 못 가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OLED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탄력이 생기려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중심으로 일단은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전반적 화랑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은 솔직히 언제가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신다면 손실 없이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9,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 밀어낸다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서 비중을 한 30% 확대해서 조금 스윙 전략으로 그리고 매수가 위에서는 물량을 줄이면서 시황을 같이 보면서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됐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풀리네요. 풀리셨어요? 네, 머니원 아니요.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자님 수익 예, 보시면 자랑 감사합니다. 전화도 꼭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볼까요? 한솔 홈데코 살펴볼까요? 이게 뭐 종목명만 들어도 왠지 홈을 데코하는 인테리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2,205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10%인데 아이고 지금 역시 이 종목도 추세가 하향으로 방향성 잡고 있습니다. 이재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1,705원이네요 지금. 네, 한솔홈데코 지금 사신 분이 2,205원에 10% 정도 사셨는데 뭐 그나마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괴로운 구간에 들어왔는데 뭐 벌써 1,700원 이하로 깨지기도 했고 근데 이 종목이 일단 탄소 중립, 탄소 제로와 관련된 그런 이슈로 사실 작년에 이미 움직였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미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이 이런 그 환경적인 면 그리고 이런 친환경적인 그리고 탄소 배출 이런 관련해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년에 팬데믹 때 500원대였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650원이니까 거의 5배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팬데믹 저점 이후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올라왔다. 그리고 그 이슈에 맞춰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탄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대응하시는 방법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이 반등이 안 나오면 그때는 아예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시장과 연동돼서 또는 시장보다 더 강하면은 좋겠지만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시장이 올라올 때 못 올라온다면은 그 종목은 바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종목이죠. 뭐 이 종목이 재무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재작년에 적자를 딛고서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전망인데 지금 업종 PER이 14배인데 이 회사 지금 PER이 234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너무 고평가 받고 있다. 지금 주가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일단 주가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아야 되고 지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거래량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하락을 일단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지라인은 대략 1,550원 정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셨을 때 거기서 더 밀린다면은 순차적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솔 홈데코에 대한 진단 내려봤습니다. 용기 많이 얻으셔서 꼭 대응책 얻어가셨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 열어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문자는요. 키네마스터입니다. 213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22,470원을 담으셨고 20%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키네마스터가 사실 뭐 매각 이슈도 좀 예전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무산까지 좀 있었고 주가 차트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17,950원으로 2만 원 선이 깨진 상황이죠. 아이린 위원님 20% 비중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될까요? 자, 비중이 20%면 작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만약에 단번에 한 달이라도 기다려서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물량을 태워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지지 라인을 깨버리고 2만 원을 깨버리고 쭉 밀어버렸습니다. 이렇다면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근데 지난번에 예전에 이렇게 한번 산을 그린 종목들은 안 쳐다보는 게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매각 이슈로 또 많이 갔었고요. 지금은 한 차례 또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얽혀가지고 한번 간 이력은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더 동사가 찌르기 파동,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찌르기 파동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흘러내리다가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20%대 급등이 나오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 이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착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 근데 이 자리가 물량을 터는 자리입니다. 물량을 터는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물리시고 홀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왜? 주식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쭉 빠져버리는데 갭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 석 달 정도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내 매수가까지 오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내 시장이 반등을 해서 조금이나마 올라온다면 전량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손실 보시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1년이고 가져갈 수 있다. 실적은 안 나옵니다.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에 언제 수급이 모여서 탄력적으로 한번 땡겨주는지 그거는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조금 18,000원, 9,000원 이렇게 올라오면 비중을 이렇게 조금 분할 매도로 좀 손실을 좀 확정시키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키네마스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목 교체까지 좀 열어놓고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꼭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열어보죠. 이번에는 뭐 볼까요? 캐리소프트 볼게요. 12,000원 20% 목표가 투자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위원님 캐리소프트 보니까요. 주가가 심심하게 내려오고 있고 최대 주주의 주식 매도 소식 이후에 뭔가 튀어오르는 모멘텀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 캐리소프트를 매수하신 분은 네. 올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 조정을 마치고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네. 측면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올해 4,000원부터 3,800원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오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정받고 또 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좋은데 그 상태가 아니었고 대주주가 바뀌면서 이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용기 가져야 되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캐리소프트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 분들의 종목 고민 좀 전해드렸는데요.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AS 종목들 살펴보죠. 먼저 이재상 위원의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삼화네트웍스 9월 27일 날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3,425원에 들어가서 최고가는 4,000원 선을 넘었죠. 이렇게 되면서 20% 가까운 수익률이었고요. 시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쭉쭉쭉 올라가는 추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전통적인 꼴뚜기 관련주입니다. 꼴뚜기, 예. 오늘 아마 마트에서 꼴뚜기가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 삼화네트워크가 우리나라 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뭐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오징어 게임에 열풍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K 콘텐츠들을 앞으로도 전 세계가 선호할 것이고 제작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품을 좀 뭐 200억이나 300억 정도 더 받아서 뭐 투자를 받아서 영업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저가에 팔리던 콘텐츠를 더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콘텐츠 하면 뭐 대표적인 게 뭐 BTS도 있겠지만 이런 제작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이런 드라마 쪽에서도 K 콘텐츠가 부각되고 있어서 이런 삼화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제가 드렸던 시점 자체가 화면에서 차트에서 보시면은 60일 라인에서 바로 올라탔을 때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이 구간부터 현재 상승하는 구간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우상향에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바로 이쪽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쁠 때 여러분들이 계좌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아서 내 계좌가 이렇구나 하고서 자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을 왜 바깥하지 못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가면서 공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으로 봐서는 작년 올 3월 달에 대략 5,000원 정도 구간, 그 구간까지 가려면은 올 초에 한 7월 달에 고점 부근을 돌파했을 때는 아무래도 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네트웍스에 대한 기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유에이텍 볼게요. 뭐 시장에서 워낙 화두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리비안 관련해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위원님, 네. 요즘 뭐 테마 하나 잡으면 차트가 조금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기는 네. 한데요. 이 종목 그래도 깨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모습, 수익률 23.05% 챙겼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들어갔는데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 어떤 특정한 리비안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테마의 확산인데 지금 대우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시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시트를 현대 트랜시스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에이텍에서 만들고 있는 이 시트가 최근에 온라인 판매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캐스퍼에도 시트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런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런 자동차와 운수, 전기차의 어떤 그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의 섹터들이 계속해서 동반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침 또 제가 지난주에 드리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급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리비안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리비안 관련주는 리비안이 11월 달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하기 전에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기 전에 이미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종목도 11월 달에 상장 전에 일단 수익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전까지는 그래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대유에이텍 지금 들어가도 대유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았었는데 관심 있게 답변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린쌤의 종목 추가 전략 세워볼까요? 대현, 이거 머니왕 첫방 때, 개편하고 첫방 때 첫 종목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 종목이에요. 대현 뭐 의류주로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들이 포진되어 있죠. 자, 대현 같은 경우는 최고가 수익률 10.86%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겠죠?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2차 백신 접종률도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우리가 패션 쪽, 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영원 무역이나 한세 실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물론 탄력은 조금 그쪽이 늦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그쪽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류 관련주들 중에서 대현, 시총이 좀 작습니다. 물론 정치 테마주로 얽힌 게 조금 그렇지만 네. 또 굉장히 좋은 호소식은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하고 원위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장이 밀리면서 이평선, 장기 이평선 아래로 좀 밀어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기회이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가지고 계시다, 대응을 못 하셨다 하시면은 비중을 조금 더 담아가셔도 상관없고요. 2,600원 정도 아래에서 2,650원 전후에서 비중을 담으셔서 3,000원 이상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 그리고 패션 쪽에서도 실적 꾸준히 잘 나와주고 있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실적에 있어서 일단은 걱정이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보셨길 바라겠고 다음 종목 LX 인터내셔널 확인해 보죠. 이 종목 10월 5일에 편입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38,150원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 에너지주가 사실 주 후반 들어서 조금 힘이 빠졌는데 다음 주 그래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에너지주들이 그 미국 시장에서도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온 만큼 예. 자, 에너지주가 중간에 조금 약간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석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지금 실정에서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뭐 석탄 관련주도 다들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중국에서 폭우가 굉장히 큰 폭우가 이렇게 나오면서 탄광 27곳이 생산을 중단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서조차도 지금 뭐 빨리 안 돼. 네. 우기라 보니까 네. 갑자기 이제 그 석탄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석탄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가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빚고 있기 때문에 석탄이 단발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에너지주들이 쇼크가 나와주면서 탄력 있게 다른 쪽은 다 탄력이 나왔는데 석탄에선 탄력이 아직까지 안 나와줬습니다. 반등이 안 나와줬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렇다면은 28,000원까지 한번 28,500원이나 그 아래로 밀린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동사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는 항상 제자리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고 이번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면은 평단을 조금 낮추시거나 31,000원 정도 낮추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거라 보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또 우리의 유가도 마찬가지고 뭐 셰일가스도 마찬가지고 급등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파는 전략, 급락을 했을 때는 좀 모아가는 전략,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 보여지기 때문에 석탄 관련주로 LX 인터내셔널 우리가 중기적인 측면으로 한 번 더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더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구석이 있다고 하니까 체크해 볼게요. LX 인터내셔널까지 저희가 추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어떤 종목 보면 좋은지까지 이야기 들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이재상 위원님의 종목도 보죠. 위원님, 네. 다음 주에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을 거의 대부분이 맞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치료제로 갑니다. 근데 머크에서 이제 치료제가 나왔는데 네. 머크 치료제가 대략 한 5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50%도 굉장히 큰 거죠. 뭐 제로에서 50%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머크의 치료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 머크 치료제를 유통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HK 이노엔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전년 시가총액으로 1조 8천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870억 정도 그리고 유보율이 6,800%나 되고 있는 그런 뭐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아무래도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이렇게 영업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드물죠. 신약 개발을 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회사에서는 세포 치료제도 지금 개발 연구하고 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쪽의 제약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이제 개발한 신약 중에 K캡이라고 있습니다. K캡이라는 이 약품이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데 월 한 8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미 신약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판매 루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새로운 신약도 개발하고 있고 세포 치료제도 만들고 있는 그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의 모회사가 한국콜마입니다. 그리고 한국콜마와 그 주주들 그리고 자사주를 다 포함하면은 대략 72% 정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28%밖에 되지 않죠. 자, 유통 물량이 적다는 건 그만큼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어딘가에 작용하기 쉽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통 물량이 지금 28%이기 때문에 약 809만 주 이 정도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690만 주,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에도 820만 주, 그리고 지난주에 수요일 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2,38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이 회사의 유통 물량을 최근에 100% 이상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뭔가 강한 회전을 시킨다. 올려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시키면서 개미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개미들이 정신없게 흔들려서 다 털릴 때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매수를 해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제 재진입 구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이 지금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머크에 관련된 약품들을 유통을 하면서 실제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을 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크 약품을 판매하면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머크에서 나오는 이런 치료제를 다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헛개수라든지 컨디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유통 제품들도 바로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요. 자, 상장을 8월 달에 했는데 8월 달 상장한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9월 달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을 때 고점이 대략 8만 원 가기 직전 78,900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을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8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격 전략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며 그리고 실제 머크사의 제품을 치료제를 공급할 때 그런 전략들 뭐 그런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궁금해요. 머크사 이슈를 소화하면서 HK 이노엔이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구간에서 재진입 충분한지 등등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린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 다음 주에 공략해 보면 좋을지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단기 종목은 방송에 잘 안 가지고 나오는데 네네. 예, 작게는 뭐 10% 전후 이렇게 보시라고 이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코프라도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미 지난주에 시세가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코롱 플라스틱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 플라스틱이. 근데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또 이 코프라 같은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는 자동차 경량화가 지금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전기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동사는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6,000원에서 단기적으로 한 10,000원 가까이 급등이 한번 나와줬다가 지금 보시면 7,700원 정도까지 밀어냈는데요. 사실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급등 가능성도 있었는데 주가가 좀 시장이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한 번 더 출렁거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단번에 7,700원 이상 올라오면서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탄소 중립 정책 수혜주로 동사가 이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나 뭐 이런 차량 이렇게 뭐 자동차 경량화 이 부분으로 수혜를 받는 만큼 동사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에 현대차와 애플과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도 조지아에 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은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고 만약에 7,700원 정도까지 한번 밀린다면은 그때도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봐서 9,000원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8,500원 이상 갔을 때 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실 분들 하시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는 한 9,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바로바로 발굴을 해주시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 전략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는 무방에서 더 알려주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방에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다채롭게 펼쳐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재상 위원님. 네. HK이노엔, 자비스로 상한가 스타트 했는데요. 네. 뭐 다음 주도 좀 체크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뭐 9월 달에도 상한가가 한 13개 정도 포착이 돼서 아주 대박이 났는데 와. 10월 달에 벌써 이제 2개가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자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상한가 포착되기 바로 전날 포착이 됐기 때문에 뭐 대부분 매수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렇게 상한가 갈 수 있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교체를 해서 이런 종목으로 빨리 수익 전환 시킬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2주 연속 공개 방송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교육은 항상 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시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린이 여러분들 뭐 모자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상승하는 섹터와 상한가 가는 섹터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린쌤의 무방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먼저 뭐 상한가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번 주에 IL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전일 매수해서 하루 만에 상한가 안착을 하고 전쪽 매도 사인을 드렸지만은 그런 종목도 한 번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덱스터도 힘있게 뻗어다 주면서 상한가 또 안착을 해주고 쇼박스도 상한가 안착을 해주면서 한농화성 무려 84% 바닥에서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3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CSI에서 TSI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수화학에 이어서 한농화성 급등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농화성 바닥에서 84% 급등했는데요.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들으면서 끌고 갈 수 있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 더 간다 말씀드리면서 내주도 더 지켜보자.
또 매수가가 낮으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전고체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물론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하반기 지금 이제 12월 달이고요. 11월, 12월 꾸준히 갈 수 있는 쪽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또 오늘 타이틀이 뭡니까? 물린 종목 해결사. 물린 종목 많으시죠? 자, 저한테 저희 그 무료 톡방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방송도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제가 물린 종목도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먼저 아이린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있으니까요. 손실 종목 해결 원하신다 하시면요.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로 스타트했죠. HK이노엔과 자비스 등등 이후의 종목들 좀 궁금하다 하시면 이재상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있으니까요. 역시나 해당 부분 여러분 사진 잘 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두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잠시 후에는 우리 좋은정보 위원님의 황매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든든해가 머니왕에 떴습니다. 왕이 될 상 이재상, 수익여왕 아이린, 이들이 뭉쳤다. 시황부터 실시간 상담까지 주식 명가 해결사. 도와줘요 머니맨. 우리를 구해줄 머니맨 좋은 정보. 저점 매수를 정확히 짚어주는 황매기를 공부하는 시간. 좋은 정보의 황매기. 지친 당신을 위한 주식 쉼터. 매주 토요일 10시 30분 채널 고정. 시장이 오르나 시장이 내리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비법. 바로 이 AI 시스템과 함께라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황매기 모르는 분이 이 여의도 바닥에 없다고 합니다.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많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긴밀히 소통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QR코드도 있으니까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연결됩니다. 이 방법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제를 보니까 4분기를 빛낼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요.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잘 갔었고 황매기도 잘 포착을 했었는데 그 후속 주도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힌트까지 꼭 얻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인사드려야겠네요. 좋은정보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신 맞으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2차까지 끝냈습니다. 와,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계좌에 있어서도 백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황매기에 대한 다양한 내용 기대해 보면서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뭐 힘든 한 주셨을 겁니다. 예. 이제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오늘 황매기 코너
좀 끝까지 같이 저하고 연구하시면서 앞으로 성공 투자하는 그 비법을 함께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 사실 시장을 보면요. 네. 이번 주는 이 테마를 잘 잡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낙폭 과대로 느껴지는데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좀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면 다 좀 가격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 거 위주로 좀 시장이 좋을까요? 그럴까요? 일단 제가 이제 저는 황매끼 코너에서 이제 황매끼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딱딱 하면 바로바로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맥점 종목들이 나오는데 예. 어제는 제가 이제 거의 밤에 한번 싹 전 종목을 한번 다 어제 서치 밤에요? 해봤어요. 불금에. 예. 그랬더니 얼마나 심는장인지 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0%에서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회가 온다고 보는 게 뭐냐면 황매끼 시스템이란 많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냐면 저점 맥점을 잘 잡는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굉장히 이미 9월부터 시작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납폭 후 반격 모드에 와 있다. 그리고 성장주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는 어떤 종목을 노릴 것이냐, 그게 핵심 관건이 될 텐데요. 역시 낙폭주에서 많이 내렸던 것이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이제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모빌리티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아직 살아 있거든요. 또 이런 쪽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내렸어요. 처참하게 내렸습니다. 이제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고 고점들이 반토막 난 종목들, 그런 것도 우리가 서서히 관심이 둬야 될 것입니다. 또 한쪽은 뭐냐면 이제 14년 만에 WTI 이게 이제 그 선물 그것이 $80를 돌파했어요. 네. 제가 그때 한 $90까지 돌파한다 이렇게 우와. 예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주에도 주목해 볼 섹터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고 꼭 여러분이 위너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시장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황매끼가 해낸 종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예, 종목도 종목이지만 황매끼가 포착한 것은 네. 일단 지수부터 포착을 해놨어요. 지수요? 예, 예. 코스피부터 볼까요? 예, 그럴까요? 예. 자, 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될 텐데 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는 목요일마다 아침 방송에 출연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역발상 전략으로 보시자. 이제는 하여튼 그 매도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단기 과매도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게 수요일까지 아주 힘든 장이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역시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예. 자, 이건 뭐냐면은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황매끼 코너니까 차트를 보실 때요. 네. 외골수로만 계속 한 방향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세 사람을 뒤집어 볼 필요도 있죠. 뒤집어서 보자. 차트도 한번 보시자고요. 차트를 뒤집어서 제가 봐요? 그때 왜냐면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이 팁을 드렸거든요. 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이렇게 딱 뒤집어 놓고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캔들 색깔도 뒤집어 놓고 보는 거예요. 색도요? 왜냐면 이 차트가 전체 이게 지금 뒤집었으니까 이게 그럼 뒤집으면 이게 지금 여기를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근데 네. 뭐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보시면 돼요.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황매끼 논리는 뭐죠? 저점 맥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게 지금 적산배이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 대부분 개인사도 5일선 매매 또는 뭐 이렇게 장대 양봉, 돌파 양봉 많이 쫓아다니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꼭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 위치에서 보게 되면 제 모습 이게 기회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릴까요? 이게 황매끼에 포착한 시황 전략이 바로 이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격이 과다해서 쫙 내리죠. 또 이때 이격이 과다 쫙 내리죠. 네. 이럴 때 굉장히 공포스럽고 상승 종목수 때 하락 종목수가 1대9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점 기회라는 거.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황부터 황매끼가 기회라는 걸 잡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실질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예. 이번 주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 힘드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어려울 때서 진가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황매끼였습니다. 상당히 외람되고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황매끼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 이번 주 조정이 일어났었나? 10월 달 이렇게 급락 나왔었나? 예, 그런 느낌까지 줄 정도로 황매끼는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매일매일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찍는 족족 황매끼가 잡아주는 종목마다 VI 이렇게 걸렸거든요. 와. 그래서 일단 황매끼 시선보다 네. 이따 대박주보다 가장 황매끼가 잡은 맥점들을 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좀 오래됐으니까 생략하고 황매끼가 잡은 맥점이 바로 여기예요. 10월 1일부터 이때부터 양선된 음선이었거든요. 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재료 때문에 이제 오른 거죠. 머크요? 머크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사실 이거 HK 인후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헛개수 아시잖아요. 아우, 중요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근살 일각이고 수혜? 왜? 수액. 와, 저보다 잘하세요. 알려주셨잖아요. 수액의 시사 투자는 배로 온다잖아요. 네. 그래서 중해제약 따라잡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면 이게 CJL제당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분사된 회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한가까지 가고 그다음에 33%가 급등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황매끼가 저점이었죠. 자, 두 번째 플래티어가 있습니다. 플래티어는 신규 상승주? 진짜 우리가 예. 이제 황매끼에서 수익 내고 또 먹고 하는 그런 패턴인데 오. 보세요. 내릴 만큼 내렸습니다. 예. 이 대포 신규 사냥도 이렇게 많이 내렸죠. 네. 근데 플래티어는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소피파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세일스포스 닷컴이 있어요. 기업들한테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하는 회사예요. 국내에서도 바로 한국의 소피파이가 플래티어인데 너무 내렸잖아요. 네. 고점들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황매끼 이럴 때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이제 막 겁에 질리고 공포 소리니까 팔고 달아나요. 팔고 달아날 때 황매끼 포착해서 이때부터 안 좋았거든요. 이때 몇 프로 올랐죠? 20. VI가 그래서 26%가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황매끼 코너에서도 소개시켜드렸는데 2시 반에 네. 놀랬어요. 이거 한번 제가 분차트는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분차트로 보여드리면요. 예.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황매끼 코너에서 딱 이렇게 그냥 슈팅 그때 안 좋은 양에서 10월 1일부터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함께 하신 분들은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었다. 지금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은 대형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수가 작년 3월 이후부터 코스피는 네. 한 120%, 코스 한 150% 이상 올랐어요. 예. 대형주가 못 간 논리가 바로 그것도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양에서는 추세 투자하는 것들은 극히 일부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단기수익 극단의 최고거든요. 그게 바로 단기수익 극단.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황매끼인데 아주 이렇게 또 짜릿짜릿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플래티에 이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게 바로 THN이 되겠습니다. THN. 자, 앵커님, 그 다음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역시 상승 다음에 눌림이었죠. 예. 음선이었어요. 근데 10월 6일을 기억하십니까? 10월 6일. 6일. 그날 급락장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3% 빠지면서 급락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상한가 나온 게 딱 두 개 있어요. 뭔지 아세요? 크루셜텍하고 바로 이거 THN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눌림을 줬고 거래량 바닥을 만들죠? 예. 거기에 또 로직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주식은 논리고 과학인데 뭐냐면은 잘 아실 겁니다. 요즘 리비안 관련주라 해서 에코캡이라든가 대원화성, 세원 잘 많이 갔잖아요. 오르죠. 예. 그런데 에코캡이 대장으로 먼저 움직였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은 와이어링 하니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 회사예요. 와이어링 근데 하네스. 예. 그래서 기아하고 현대차를 납품하고 있고 예. 납품을 했는데 이건 흑자 전환이에요. 아직도 오. 에코캡은 아주 적자입니다. 물론 그 꿈의 기울기로 올랐지만 네. 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2,300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한가 게 2개 했는데 크루시프트 관리 종목이었고 그 내용 있는 종목이 바로 황매끼가 포착한 THN. 이거 이틀 동안 47%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란톡 나갈 텐데 아까 노란톡 나갔죠. 네. 이것은요. 저 함께 신문을 공유한 게 아니에요. 그날 장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무료 톡방에서 아침부터 황매끼가 포착한 종목에 관심을 두시라. 그래서 무료 톡방에도 똑같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여튼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무료 톡방 여러분들 많이 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플래티어도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는 동진 회사가 있습니다. 세미캠. 자, 황매끼를 뭘 좋아하죠? 양선을 좋아할까요? 음선을 좋아할까요? 음선 좋아주. 네, 성공하는 투자자는 저점에서 내용 있는 종목을 잡는다.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긴다. 네. 예.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승이 크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세력들이 좀 쳐가지고 좀 내려왔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 음선이었어요. 거래가 감소했죠. 네. 이래서 황미끼 전략 넘버 5가 되었습니다. 예, 5. 아유, 제 서당계 3년이면 풀. 예,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어려운 장에서 이틀 동안 15%나 급등. 와. 좋은 상승, 좋은 수익을 드렸죠. 네. 그다음에 쇼박스가 있습니다. 쇼박스. 이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목요일 날 네. 장중 공개 방송했어요. 하루 종일. 네. 그랬는데 이때 이거 황미끼에 포착된 겁니다. 자, 제가 하나 투자 팁을 드릴게요. 네. 이때 많이 이렇게 해서 상승이 급히 올랐어요. 이거 뭐 내용 다 아시잖아요. 네. 아시죠? 오징어. 예. 오징어 때문에. 근데 이미 이때는 봐요. 적산병이라 해서 1, 2, 3 양보 3개를 주면 이때부터 이제 막 매스컵이 회자가 됩니다. 아, 뭐 오징어 게임 어떻고 고마워. 편입됐다. 그러면 야, 나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참 좋다는데 지금은 사야 돼. 누가요?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 줄이는 분들이 이때는 경계가 쉬어야 돼요. 따라잡는 거군요. 이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경계 보도록 이때는 탁 힘을 뺄 때까지 네. 가만히 보고 두는 거예요. 그럼 힘을 빠지는 구간이 어디냐? 음봉 3개를 줬을 때예요. 이때 손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황미끼에 포착해서 상한가, 그 다음까지 또 52% 이틀 동안 급등 나왔어요. 와. 그래서 사실 그러면 제가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라든가 황미끼가 이렇게 지금 수익 났다 보니까 많은 종목을 남발해서 그러냐? 콕콕 찍은 종목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무방에서도 이것도 황미끼에 포착한 종목입니다. 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또 이거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같이요? 네, 음봉 3개예요. 공통된 게 있어요. 버킷수트예요. 와. 이것이 먼저 대장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먼저 대장. 이것도 황미끼에 포착한 게 양, 음양. 기가 막힌 맥점이었죠. 예. 첫째 저점이었죠. 그러면은 이때도 또 한 번 포착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 포화형 음선. 그 다음에 이제 누르면서 음선 3개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이틀 동안 대략 20%나 급등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차이 녹록치 않았어요. 어제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딱 두 종목이 눈에 또 띄었습니까? VI예요. 눈에 띄는 건 다 오. VI.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당일날 VI 또는 상한가에서 이게 아침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도 눌림이었죠. 봐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 이렇게 음선 4개 다음에 강세 잉태형. 이런 것들. 거래량 받으면서 강세 잉태형 나오죠. 이것도 역시 13%나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이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 요것도 이건 저는 참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종목 예.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역대 내망치 2개 나오면 황미끼에 포착해서 이 종목 또한 VI까지 걸렸다. 와. 선은 족족이 다 황미끼가 어려운 자연에서 해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망치. 좋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더 공부하고 싶어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흠뻑 취하고 계시죠? 잠시 정리하고 조금 더 꿀팁 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들의 비밀, 황매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50% 넘게 큰 수익을 주었던 종목들, 그리고 최근 흐름들 가운데 굉장히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 보면서요. 그 비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은정 의원님,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뭐 아무리 보아도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제가 분장실에서 우리 화선님께 볼 때마다 네. 아주 그냥 산소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아유, 제가 수액이 되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종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바로 에코프리미엄이 그겁니다. 아, 이거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이거 다 보시는 눈이 다양해요. 야, 저 또 전문가 자랑질하는구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되고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앞으로 어떤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오고 네. 그것도 저점에서 내용 보고 황미끼가 포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해서 대박주의 탄생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시대를,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회사. 네. 두 번째는 과거의 적자에서 벗어나서 턴어라운드가 되는 흑자 전환하는 회사. 근데 가장 큰 대박은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시장 주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작년부터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이거 양극재, 2차 전지는 결국 모빌리티가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최저점에 우리 이화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네. 3월 달에는 알테오젠을 했었죠. 맞아요. 그것을 기억납니다. 600%의 사나이라고 그랬죠. 예, 그 내용 보고. 근데 그 다음에 5월 달에 포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상상을 누르면서, 이게 좀 정확히 자세는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음수를 줬을 때 공략을 해서 네.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전저점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인데 이건 조금 오래됐다고 치고 최근 걸 한번 볼까요? 최근 걸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최근 것이 황미끼에 포착한 게 두 번에 걸쳐서 포착됐어요. 자,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도지 음세가 나왔습니다. 벌써 아까 우리 이화 선생님께는 황미끼 넘버 5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데 이거 전략 넘버 1이에요. 그럼 이거 전략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신경 1도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런 로직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런 패턴을 말씀드리는 건데 황미끼는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나와서 황미끼에 포착해내는 그런 알찬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냥 향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리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 계단식 상승판이 일어났고 이때 또 한 번 황미끼에 포착, 양선 다음에 음선, 특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때부터도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 이렇게 57%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바이오에서 역시 또 최근에 약간 회자가 됩니다만은 TNL 바이오팹이 있어요. 자, 작년에가 뭐가 있다면 알테오젠, 그 다음에 메드팩토 이런 종목들이 우리 그 MTN 시청자 여러분께 큰 수익을 드렸잖아요. 시리즈로 갔죠. 이것은 바로 금년에 제가 이 완전 그때 이제 반프로에서 이때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이 이때 이걸 보셔야 된다. 왜? 이 상선에 눌리면서 지금 3달 동안을 기간 조정을 거쳤거든요. 이런 한 팁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마치 팔고 나간 것처럼 만들어 놔요. 이게 소위 말해서 UCM이에요. UCM을 달아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바로 시세 절대 안 올립니다. 여기서 UCM은 크게 다른 건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벽이 돼요, 벽. 그러면 벽이 좀 안 보이려면 기간을 또 거칩니다. 상승 다음에 눌림이었죠. 황미끼가 포착했을 때 그냥 수직으로 190% 말하자면 한 3배 가까이가 날아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여기서 또 한번 눌림을 줬어요. 황미끼가 이때 또 한 번 포착해서 계단식 상승 파동 결국은 374%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에서 코스모 신소재인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전략 넘버 1인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찾으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진짜 갈고 닦아서 제 내공이 다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영과 혼이 쉽게 나와요. 상승 다음에 도지, 이게 지금 양선 다음에 도지죠. 이때부터 급등 나오죠. 56% 상승했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단식에서 95%나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걸출한 종목이 몇 개가 있냐면 바이오에서 2개가 있는데요. 공통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승을 장악한다. 또는 여기서 이것이 봉이 크면은 3선을 전환시킨다. 그런 얘기거든요. 뭐 그런 용어는 몰라도 됐습니다. 이 그림만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뭔가 매집봉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도지죠.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물론 캔들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평선, 이격도, 거래량, 볼린저 밴드, 스타캐스틱 수십 가지의 그 로직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것도 쉼 없이 148%나 아주 급히 상승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패턴이 뭐가 있냐면 바로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이것을 2번에 걸쳐서 포착했는데 똑같죠. 유심히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한번 매집봉이 일어나요. 매집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눌림에서 이게 이제 전저점이 이탈시키면서 우리 이제 장대 양봉, 돌파 양봉 그런 것도 5일선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손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이 손절이죠. 전저점 이탈했으니까
이 교과서는 ABC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손절했다 하더라도 황매끼는 어떻게 하냐? 이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러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력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때 또 한 번 매집봉이 일어나고, 근데 여기서 봐요. 흔들을 때 캔들하고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매집한 게 파고 나왔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콕콕 속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근데 여기서 황매끼가 잡아서 이것도 아주 여기서 단기 급등 나왔고, 또 한 번 두 번째 포착된 게 바로 이 역전된 망치 다음에 또 이거 음선이었죠. 이때도 급등 수익이 났습니다. 자꾸 이런 매매를 하시면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게 수익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바로 지혜 있습니다. 아마 머니투데이에서 이 종목은 황매끼가 제일 먼저 포착해서 특히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멋진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것도 상승한 다음에 어김없이 눌림이죠. 근데 뭘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돌파 매매, 장대 양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것이 상승할 때 TV라든가 어떤 또 SNS를 통해서 뭐가 나오죠? 자, 이거 이제 양봉이다. 이거 잘해서 올라가면 상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때 따라다니신단 말이에요. 물론 럭키하면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내 계좌 수익이죠.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죠? 근데 황매끼는 이럴 때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눌림에서 음봉 3개를 주고 이때 이게 이제 양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도지? 이때부터 상한가에서 내려 올랐습니다. 역시 천연가스 상승값에 상승하는데 수혜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황매끼 잡은 맥점이 어디냐면, 자, 첫 번째 아까 똑같이 공부하셨죠. 상승한 다음에 장대 양선 다음에 도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잡은 게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양에서 47%나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종목 TH에 또 한 번 보세요. 이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안 하셔도 좋습니다. 황매끼 함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를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쇼박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쇼박스 같은 것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네. 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동아 엘텍이 동아 되겠습니다. 엘텍이죠. 근데 동아 엘텍은요, 별로 시세를 못 봤어요. 근데 동아 엘텍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고, 또 앞으로는 뭐가 이루어진다고 보냐면은 이게 이제 저기를 상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차트 안 띄우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저 음봉 5개거든요. 네. 근데 반격이 나올 그런 자리예요. 이게 반격이 나올 자리니까 혹시 매수가 정도 오시게 되면 네. 일단 매도하시고 제가 다음에 또 한번 AS에 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전략은 지금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원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 다음 주에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아까 예. 이제 $80 돌파했잖아요. 맞아요, 유가. 예, 그 봐야 되는데 물론 정유주,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 가스 관련 종목도 봐야 되지만 이제 SMR도 봐야 된다고 봐요. SMR. 우진을 제가 이번 주 적어 놨습니다. 우진? 우진은 완전 낙폭이 있고, 그다음에 왜 우진이 좋은지, 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지 그 기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무방 들어가면 우진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도 보실 수 있겠고, 가격 전략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정보들 주도주 공개해 주신다고요? 예, 지금 많이 힘드신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용기 잃지 마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반추해 보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지나고 보면 저점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뭐랬죠? 낙폭 반격 모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저는 내린 만큼 기회라는 그런 컨셉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황매끼가 포착하는 맥점들이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10월 1일부터 날마다 상한가 VI 압축해서 2종목 정도 공략했는데 이렇게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신뢰하고 또 많은 분들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무방에서는 특히 직장인, 그다음에 또 초보 주례분들을 위해서 4분기 주도주가 있습니다. 네. 제2의 에코프로를 잡자 이거예요. 582% 수익률 보셨죠? 그거 하고 또 이렇게 맥점 잡는 그 기가 막힌 황매끼가 포착하는 맥점들,
우리가 실전 수익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꼭 와주세요. 연휴잖아요. 제가 또 커피도 쏘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 커피에 선물까지 좋습니다. 저도 꼭 들어가서 선물 얻고 싶네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힌 황매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좀 더 진한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좋은 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되니까요. 화장실 냉큼 다녀오시고 여러분 바로 무료 방송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월요일은 휴장이죠. 여러분 성투하시고 사거래일 동안 좋은 수익률 꼭 저희에게 자랑해 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